깨진 거울이나 화분,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들은요, 파탄과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깨진 물건들은 바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집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요, 풍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면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을 기울여서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실행해서 효과를 보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관점에서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면요, 채우고 고쳐야 할 것도 많지만 반대로 비우고 버려야 할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잘못 배치해서요, 집안의 생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집안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나무나 새로 만든 사람의 인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의 모양을 한 인형들도 포함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의 모양을 한 인형은요,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로 만든 인형은요, 잡기를 불러들인다고 해서 집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 만든 인형들도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로 만든 인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발레하는 인형이 많습니다. 새는요, 오행중 금극목이라 해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는요, 대부분 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쇠는요, 물리적으로도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인형은요, 물질 그대로 사람의 성격도 차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쇠로 된 인형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요, 숯으로 만든 장식품입니다. 한때는요, 숯이 제습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집안에 숯으로 만든 장식품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수 인테리어의 관점에서 볼 때요, 숯은요, 생기가 없는 사기, 즉 죽음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죽은 기운의 물건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장식 목적의 숯이 있다면 치우거나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이나 신발장 안 등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숯이나 기타 제습이나 취사 등에 쓰는 숯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시든 식물이나요, 말린 꽃입니다. 일명 드라이 플라워, 즉 말린 꽃입니다. 말린 꽃은요, 운치가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말린 꽃은요, 보기에는 이쁘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은 꽃입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요, 재물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들어버린 식물은요, 생명력이 소진되어 없어진 식물이라서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요, 집안에 두면 생명력을 떨어뜨려 집안의 생기를 없앤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시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식물이나 꽃이 일단 시들고 나면요,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처분해야 합니다.
다음은요, 날카로운 날을 드러낸 예리한 식칼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 날을 드러내고 있는 칼은요, 재물을 해치고 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식칼을 보이는 곳에 두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또한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식칼은 칼집에 보관해야 돈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식칼을 아무렇게나 놓아두면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날이 있는 도구는요, 반드시 날이 보이지 않도록 수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즉, 칼을 꽂는 형태의 수납함이나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수납함을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깨진 물품들입니다. 옛말에 깨진 그릇이 있으면 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담는 역할을 하는 물품들이 손상되어 있으면요, 좋은 기운을 담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집안 물건 중 깨진 물품이 있으면요, 오는 행운을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조금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들을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버려야 됩니다. 특히 깨진 거울이나 화분,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들은요, 파탄과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깨진 물건들은 바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고장난 물건들은요, 여러분 집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장난 물건들은요, 멈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작동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고장난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멈춰 있지 않는 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고장나서 멈춘 물건이 집에 있다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걸어둔 시계가 망가졌거나 시계의 건전지가 소진되어서 멈춘 경우에는요,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수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는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계가 고장나서 멈춘 상태라면요,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단절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짝이 없는 물건입니다. 부부 금술의 대명사인 한 쌍의 나무 조각인 원앙은요, 전통 결혼식에선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른들이 쌍으로 된 물건들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주역의 음양오행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짝이 있어야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조화롭게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쌍으로 된 물건들 중 짝이 없는 물건이 있다면 음과 양의 조화가 깨진 것처럼 부부의 궁합도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보통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버렸다면 나머지 하나도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짝이 없는 물건은요, 기균형을 맞추려고 계속 사람의 길을 끌어당겨 길을 고갈시킨다 그럽니다. 따라서 짝이 없는 원앙의 나무 인형이나 수저, 양발, 장갑, 신발 등은요,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요, 신체는 땅이고 체액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은 불이며 호흡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풍수란 이런 자연 에너지를 받고 살다 보면요, 재물도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음양 오행에 의해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쌓으면 일정 부분 반드시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요, 바로 비우기입니다. 즉 뺄셈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첩첩이 쌓여있는 집은요, 좋은 기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워야 비워서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 생기가 불어오고 좋은 기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나누고 쓰지 않는 것은 즉시 치우고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의 흐름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